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오늘 전고점 돌파하면서 시초가 형성했었고요. 현재도 1720선 위에서 지금 지수가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올라서 1722를 찍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1720을 넘기자 세 주체 모두 다 일단 사고 보자라는 심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각 수급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 열린 지 30여 분 만에 880억 이상을 거래소 내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기관도 오늘은 조금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 프로그램 쪽에 오늘 수급이 딱히 좋지는 못합니다. 1,500억가량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면서 동시에 코스닥이 살짝 하락 전환이 된 모습이지만 0.01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코스닥이 조금 조용할 것도 같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초반 상승폭보단 조금 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업종별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1,000계약 정도 파는군요. 자,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철강 금속이라고 잡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못 갔었습니다. 포스코가 드디어 조금 움직이는데 오늘 아침에 2% 정도 이 무거운 종목이 좀 묵직하게 움직여줍니다. 54만 원까지도 한번 장중에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자, 고려아연의 상승세도 무서운데 오늘 아침에 3% 급등합니다. 20만 9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오늘 기관이 사준 운수장비 쪽이 가장 반짝이고 있는데요. 모비스가 2%, 현대차가 무려 3.7%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대유 신소재도 5% 급등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효과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26,500원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약간 밀린 것도 같습니다. 자, 은행주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말이죠. 기업은행, 외환은행 분위기 좋고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또 신고가 냈습니다. 기계업종에서는요. 조선 선제 영향력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쭉 빠지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CEO 바뀐 효과로 두산중공업의 오늘 출발도 괜찮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1, 1720도 깨지지는 않겠죠.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은 IT가 아니라 자동차의 날인 듯 싶기도 합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수급 특징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IT도 IT인데 자동차주가 눈길을 확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 앵커께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게 좀 아쉽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아주 이뻐 보이는데요. 네. 지금 국내 시장 조금 전에 1725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5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난 1월 19일 날 찍었던 1723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유가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승하는 금요일은 꼭 오전장에 눌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는 장중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의해서 되밀리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 세우시는 분 요 점을 꼭 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그동안 좀 숨을 움츠렸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냐는 그런 우리 예전에 시인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동안 움츠렸던 포스코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기아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던 현대차가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대형 우량주 간에도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끌고 간 이면에 또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고 궁금한 사항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조금 수익이 났는데 이익 실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나면 더 갈 것 같은데 좀 더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눈에 보이다시피 지난 1월 19일 날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작년 9월 말에 찍었던 것이 역시 1270포인트입니다. 1720포인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 1월 달에 돌파 시도했다 무산됐고 이번에 다시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돌파 시도는 지난 1월 달에 시도했던 돌파보다 더 강한 돌파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1월 달에 지난해 9월 달에 고점을 한번 맛을 받고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9월에 놓여졌던 매물은 상당폭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파는 돌파한 연후에 눌림목은 다소 조정은 받겠지만 이 조정은 추가 매수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자 이걸 좀 제가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난 1월 19일 날 고점을 찍었죠. 이번에 찍어서 결국 오늘 장에서 설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되면 이제는 1700포인트 라인이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720포인트면 조정받은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매수의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이 금요일장이고 전일 급등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상승 시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은 그 물량을 뺏기 위한 세력들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이 시작한 지 이제 38분이 지났는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벌써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 소폭 매도하면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장을 끌어왔던 힘의 원천이 외국인, 이 코큰 친구들이라고 본다면 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장은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개인 투자가들만 이 장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더 몸을 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물량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물량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장이 조정받기를 더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주식투자 격언에 보면 기다리는 장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장 흔들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대로 홀딩을 계속 해야 되겠군요. 차익 실현하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좀 사볼까? 아마 지금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흐뭇하면서 홀딩을 하시면 되지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사고 싶은데 라면서 지금 군침을 좀 흘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먼저 알아보고요. 개인들이 따라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이 코너 제목이 뛰는 세력, 나는 개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훨훨 날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자, 전일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공이 매수 1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모든 투자들이 아는 종목입니다. 또 기관 투자가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K에너지, LG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삼성전자를 기관과 외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100만 원 갈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 고점이다 하는 보이지 않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설도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방송을 처음 하면서 서울경제TV에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 제가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해보신 분은 극히 드물다. 네네.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삼성전자 매수해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따라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업종 대표주를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가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가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 큰 수익을 내시는 분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상위를 보면은요, 서울반도체, 태웅, 미래나노텍, 메가스터디, BHI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동국 SNC, 인터파크, 루벤스, 우리 ETI, 현진소재를 매수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선호했던 종목군들만 집중화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평소에 매수 상위에 볼 수 없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왔죠. 동국 SNC, 이턴파크, 루벤스, 현진소재 종목군들이 신규 매수 상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신규 매수 상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관이 새롭게 코스닥에서 뭔가 수급 쪽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조가 감지가 된다 하셨으니까요. 네네. 기관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하나만 보고요. 또 그냥 지나가면 아쉽잖아요. 또 지금 사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 중에서도 한 종목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종목 한번 두 종목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자, 첫 번째 종목은 038060의 루멘스입니다. 자, 이 루멘스는 무슨 회사냐면요. 그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LCD 업체예요. LCD 패킹 전문 업체인데 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체크해야 되냐? 재무 구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재무 구조를 보면은 유보율이 340%, 부채비율이 100%대에 불과한 아주 견조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최대의 전자회사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기아차의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루벤스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그 차트가 이 루멘스의 차트인데요. 아, 차트 너무 이쁩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 초까지 3개월간의 아주 견고한 기간 조정, 그리고 다시 세차 상승, 그리고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종합지수 상으로 보면 지금이 종합지수가 섰어요. 단기 고점이나 하더라도 이게 조정받으면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0원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하실 종목 중에서는 한번 루벤스 한번 살펴드렸고요. 네. 자, 또 하나는요.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 네. 역시 코스피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종목도. 네. 과연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가는 종목을 쫓아가. 오늘도 아침 방송에 우리 최양커하고 어떤 연구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걸 저 들었는데 네, 어떤 연구원이죠? 예.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거 가는 종목을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는 종목, 안전한 종목을 사자니 영원히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되, 네. 매수를 하되,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는,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막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승 기조 하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눌림목을 받는, 조종을 받는 종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 물량을 더 걷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혼돈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야 자기들도 싸게 사니까. 네. 그렇다면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으면서 눌림목을 받는 종목군,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대표주 하나 선정해봤는데요. 네.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는 삼성 계열의 디스플레이 업체죠.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LG화학과 어우러지면서 2차 전지 분야의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의 수요 급증에 의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종합지수는 이미 지난해 고점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SDI는 올 1월 달에도 종합지수가 다시 고점을 찍어도 1월 달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무 못 가는 종목이 아니야. 이제 이 삼성 SDI도 13만 원에서 14만 원대의 기나긴 박스권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금요일장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가격적으로는 15만 원을 초라한 가격대에서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멘스와 삼성 SDI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삼성 SDI 어제 6% 급등하고 오늘 갭상승 하긴 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면 아마 발목, 무릎 아니라 발목 정도에서 들어가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에선 삼성 SDI 코스닥에선 루멘스, 거래소에선 삼성 SDI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광 상무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시황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했더니 아이고. 네,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뭐 2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줄창 사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장이 열린 지 50분 정도가 돼가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1,200억 이상을 사고 있습니다. 시각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설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임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황 특징주 보이는 거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오전 9시 25분 현재 현대차는 3.72%, 기아차는 0.38%를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미국 법인은 전날 소나타와 투싼 등 신차 판매 호조로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15.4%나 증가한 47,002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은 역대 3월 최고 실적이며 올 1, 4분기 판매량도 11만 1,509대로 집계돼 1,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차 역시 미국에서 생산되던 신형 소렌토가 큰 인기를 끌면서 3월 판매량과 올 1, 4분기 판매량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가 골든오일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장사인 골든오일의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전날 골든오일은 약 1대 11.7의 비율로 동양시멘트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모두 다 공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우회 상장 들어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골든오일 또 오늘 아주 특징주로 또한 분류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좀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이 조금 약간 꺾이는 듯도 싶습니다. 뭐 아직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앞서서 이재광 사무께서는 지난 9월의 전고점 그리고 올 1월의 전고점 이번에는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셨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망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정리해 주시죠. 예, 증권사들 역시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보고 외국인 매수에 대형주를 관심을 가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후로 먼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의 소비 지출이 개선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국내 기업 실적이 올 3, 4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에 코스피 지수의 향후 12개월 PR은 9.7배로 저평가돼 있어 1700선 중반까지는 충분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상승세에 동참하되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대형 우량주 위주로 투자 종목을 한정 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우증권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 실적이 좋은 대형주를 매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선행지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실적 시즌 기대감이 커지며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경우 지수 고점 주변에서 펀드 환매가 어김없이 발생하게 돼 적극적인 매수가 힘든 만큼 외국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에 따라 LG이노텍, 하이닉스,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을 매수 추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세장 이어질 텐데 외국인 사는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해라라는 전망이었군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요.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로 전화 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글 보고 또한 그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일단 채널이 두 가지니까요. 글 남기셔도 좋고 전화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요. 우리 매집 포착 전문가죠. 고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카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 포착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척하면 아시는 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나마 지금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기로 할게요. 성기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잘 출발했었다가 좀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를 달고 있긴 한데 지금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도 시장의 흐름,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폭이 큰 관계로 해서, 일부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상태의 시장은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성기배 대표님 몰래 그 계좌를 훔쳐보고 있잖아요. 일단 전일 계좌 상황 한번 보고요. 오늘 계좌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사실상 포트폴리오의 개념인데 전일 포트폴리오부터 좀 확인을 해봤으면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일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변화된 종목이 이제 단알 같은 경우에 고점 윗꼬리 구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역시 차익 실현을 하고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일 매수 후보로 삼았던 CNS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편입 자체가 좀 너무 고점에서 큰 눌림목이 없는 매수가를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편입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이 이제 원자력 테마, 전일 강세의 흐름이니 원자력 테마 중에서 우리 기술이 이제 새로 편입이 됐는데 계좌에 보시면은 오늘 고점 한 13%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금 물론 이제 또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았는 흐름을 해서 일부 또 이익 실현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단기성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편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CMS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가 됐는데 이 오늘 아침에 반등 시점에서 거의 부합권에서 이제 물량을 좀 축소를 한 그래서 종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추가 편입된 종목이 보시면은 현대 EP라는 종목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수가에서 이제 한 1% 정도 조금 빠져 있는데 역시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도는 매수를 해서 넘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오늘 분출되고 있고 역시 차량 경량화 테마, 자동차 테마들이 요즘 최근에 조정도 주고 상승도 하고 하면서 재밌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기술 어제 새롭게 편입했다라고 하셨고요. CNS 마이크로는 좀 눌리면 살려고 했었는데 그 눌림목이 오지 않아서 매수가가 오지 않아서 아쉽게도 지금 편입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대기아차가 신고가 내면서 자동차 부품주 그렇지 않아도 뜨고 있는데 현대 EP를 싹 또 재빨리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왜 현대 EP를 택하셨나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KB오토시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보시게 되면은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KB오토시스 경우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안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사실 기업의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네. 지금 보시면은 차량 경량 이런 테마를 떠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 베라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알게 모르게 상승이 지금 9,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강력한 상승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테마도 역시 자동차 쪽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쪽으로 관련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올라왔고 또 최근에도 또 반짝반짝 잘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자동차 경량화 테마 쪽에서도
한번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EP의 차트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차트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모습을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2월달 경에 한번 큰 흐름이 한번 나타났고 네. 그다음 계속 지속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금일 이제 거래량 상태가 보시게 되면은 조금 현재 시간에 한 120만 주 되니까 오후장에는 거의 한 200만 주 이상 넘어가는 거래량이 돌파된다고 본다면은 역시 오후장에 가서는 동종목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이 현재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편입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주, 뭐 지수 관련주 조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 중에서는 대우증권을 또 새로 편입을 좀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전기전자를 지금 자동차 관련주를 편입하기에도 지금 조금 고점이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주도 한번 상승을 탔고 그래서 정권주 쪽에서도 한번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편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증권주는 사실 은행주보다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약할 수가 있다. 지금 아직 뭐 거래량 이런 것도 좀 부진하고 사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역시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우증권 보시는 건가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차트가 대우증권의 차트고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9월 23일 날 지수가 1723포인트 그리고 현재 우량 지금 시장 주도주들은 이렇게 1월달에 한번 고점을 찍어주고 지금 이 전고점대에 와 있는 그런 지수의 흐름인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큰 상승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점권이라 할 수 있는 241원 평균선을 살짝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매물을 일단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해보시면요. 자 저점권에서 이렇게 빨간 양선의 거래량들이 많다 하는 것들은 자 빨간색이 보이고 거래량에서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 빨간색은 매수 상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은 매도 물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동종목의 흐름 그러니까 가격대로 해서 2만 원 초반부터 해서 2만 천 원까지는 매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그래서 동종목을 크게는 상승을 시키고 있지 않지만은 역시 한번 크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봐서는 한 2만 3천 원까지는 보겠다. 그런 의미로 편입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2만 3천 원까지 한번 내다보고 싶다 하셨는데 오늘 정도의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만약에 성기배 대표님 그대로 따라한다면은 현대 EP도 대우증권도 오늘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요. 애플의 그 아이패드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공개가 될 텐데 때문에 테마도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테마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역시 우리가 이제 아몰레드 테마, 스마트폰 이쪽으로 연관은 좀 붙여올 수가 있겠는데 네. 떡사나이 메탈을 좀 보유하는 상태에서 좀 많이 물렸어요, 현재. 네. 그래서 뭐 그게 물린 상태지만은 동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저점 매수를 다시 늘어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성기배 네. 대표님 IT라든가 지금 자동차 막 가고 있는데 좀 비싸서 일단은 제외시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좀 미련이 간다라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지주회사의 몇 종목을 코롱부터 뭐 하나 일부 종목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그런 종목 상당히 무겁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역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이나 관심을 줘야 하는 주도 업종은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을 잡기보다는 뭐 우량주란 자체가 항상 시장이 조금 흔들어지면 조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구간에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기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종목을 한번 편입해볼 그런 애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거래소 내에서 종목으로 편입할 후보들에 대해서도 또 살짝 힌트를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 계좌의 숨은 비밀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지금 이 시간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종목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 보고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크로바 하이테크 휴맥스요. 크로바 하이텍과 휴맥스요. 예. 자, 먼저 크로바 하이텍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저기 1,300원이요. 1,300원이요? 예. 비중이 많으신가요? 예. 30%. 네, 크로바 하이텍 1,300원에 30%, 휴맥스는요? 휴맥스는 19,000원이에요. 20%. 네, 19,00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휴맥스하고요. 지금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크로바 하이텍하고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로바 하이텍부터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싶은데 저희가 앞서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DP TV가 사실 3D TV 쪽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다가 이젠 다시 각광받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테마 중에 하나로 크로바 하이텍이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손실이 좀 있는데 빨리 좀 일단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괜찮은가 좀 봐주세요. 네, 뭐가요? 추가 매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의 물타기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것까지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 크로바이텍은 뭐 최근에 수급에서 좀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었고요.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최근 하락을 했는데요. 네. 오늘 다행히도 아모레드 테마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드 테마의 대장주가 지금 크로바 하이텍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 좀 5일 이평선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5일 이평선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살짝 올라탔는데요. 오늘 아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오늘 상승세를 조금 탈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거래량에서 전일 거래량이 전일이 아니고 일봉의 거래량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거래량 같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 한 100만 주까지만 올라오면은 좀 거래량이 좀 괜찮다고 보고요. 네. 수급만 오늘 수급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눌림목 구간을 한번 추가 매수를 또 하시면 일단은 조금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또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1차적으로 보면은 반등 구간에서 보면은 8,000원 구간에서 8,200원 구간이죠. 8,2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으니까 8,200원에서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 통과를 지켜보시고 예. 기본적으로 9,000원 선에서 전고점인 9,500원까지는 일단은 간다고 보시고 네. 생각하시고 일단은 손실이 좀 큰데 지금요. 1,300원 같으면은 고점인데 일단 9,000원권역에서는 만약에 9,000원권에서 밀린다면은 조금 더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가는요. 지금 현재 손절가는 얼마를 드리냐면은 손절가는 사실은 6,810원, 6,8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그런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더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눌림목 구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눌린다면은 그때 한번 물량을 더 넣으시는 건 가능하시겠지만 6,800원 정도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9,000원권역에 들면은 또한 비중을 오히려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몰레드 대장주 크로바 하이텍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셋톱박스 업체인 휴맥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자, 휴맥스는 셋톱박스 부분의 어떤 그 회사죠. 근데 휴맥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경기 부진을 위하여 셋톱박스의 업체의 어떤 그 조금 안 좋았는데요. 최근에 15,000을 찍었습니다. 15,000을 갖다 찍었고 15,000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셋톱박스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긍정적인 또 어떤 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세트박스라는 어떤 그런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네. 텔레비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괜찮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동종목은 수급에서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저점이니까 네. 매수가가 19,000원 같으면은 사실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 일단은 17,000원까지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정하시고 18,000원 권역을 갖다가 통과를 하냐 못하냐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가는 사실 의미가 그리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네. 장기적인 대응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래서 휴맥스 얘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현재 15,000원 정도인데요.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그리고 휴맥스 상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나요? 예,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거는 카프로고요. 네. 예, 저희가 구입 단가가 9,130원에 구매를 했고요. 네. 보유 비중은 80%입니다. 아유, 비중이 많으신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수익 구간이세요. 축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쫙 올라올 때 이때 어디 중간쯤에서 좀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가가 11,500원 정도인데 한 9,100원대 초반에 사셨습니다. 언제 차익 실현할까 이게 궁금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영환 전문가한테 잘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예, 언제쯤 차익 실현을?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매수 포인트 왜 잘 잡았냐면은 딱 그 쌍봉구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으셨기 때문에 아주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카프로는 나일론 제품 원료 카프로 탄나라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유일의 독점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받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중기로 보시면 12,000원 권역에서는 일단은 한번 좀 차익 실현하자. 12,000원 전고점 돌파 시점 보시고 11,750원 네. 돌파하면은 12,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중기로 보시면은 13,650원까지 13,65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5일 이평선 1,900원 정도 깬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이익실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80% 비중 물론 수익은 많지만은 일단은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서 손실 났다면 조금 그렇죠. 예,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비중이 예.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12,000원 일단 오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손절은 5일 이평선 하회하면은 그때도 역시나 조금 조심해라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은 12,000원 정도 넘어가면은요. 조금씩 수익으로 연결시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 났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걸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예, 지금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비중이 80%이시니까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평산, 예. 평산. 예, 알겠습니다. 평산. 예, 서울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저 경상남도 김해예요. 아, 예. 예, 참 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김해에서도 전화 주시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참 정겨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평산 얼마에 사셨나요? 평산을 작년에 11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25,000원에 80%를 구매했거든요. 네, 구매
구매를 너무 비싸게 구매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그때부터 이제 거의 계속 차트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16,000원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 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주가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산에 대해서 손실 부분은 빨리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기로 할게요. 네. 네. 비중도 많으시고 고점에서 네. 사셨네요. 평산은 지금 단기 수익에서 원래 보면은 174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서도 398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산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어떤 그 분석에서 보면은 주가는 현재는 뭐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싸다 보이는데 계속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매도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소유분은 거의 뭐 지금 소진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의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평산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어떤 그 소식이 나오면은 반등 가능하나 네. 이런 흐름에서는 반등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상 역배열 현상이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지금 막 16,1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손절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80% 비중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예. 사실은 여기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뭐 지수가 너무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자, 이 종목은 지수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5,000원 정도 15,000원 대상바닥 구간인데요. 예. 한 1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15,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고 예. 만약에 반등 시에입니다. 분명히. 예. 반등 시에는 한 19,000원 권역에서는 만약에 뭐 조금 눌린다면은 반등했다 눌린다면은 여기서 비중 축소. 네. 그리고 자 매수가가 25,000원 근데 25,000원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어떤 동종목에 대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네. 일단은 조금 반등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15,000원권까지 밀린다면은. 예. 15,000원권에서 밀려서 뭐 어떻게 뭐 손절을 하든 비중을 축소하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종목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딴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혹시나 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요. 혹시나 이 종목 정도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삼성 SDI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예. 사실 삼성 SDI가 지금 뭐 반등이 좀 크죠. 근데 이런 어떤 시장과 좀 동떨어진 종목들은 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분명히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우량주라도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목표가는 뭐 만약에 뭐 거기서 10% 2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손절 라인을 놓치시면은 그만큼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통이 심해지면 나중에 아픔과 나중에 뭐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조금 손절 라인을 지켜주시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15,000원 깨는지 안 깨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창 같은데 이렇게 HTS 상에도 그렇지만 이 종목 이름 치면 현재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때 15,000원보다 숫자가 더 낮게 나온다 싶으면은 정리를 좀 아프지만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9,000원까지 가면은 지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그쪽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연말까지 가도 이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별 그런 게 없다, 그지? 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둬도 올라올 게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어때요? 지금 수급에서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지금 반등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가 돌아야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예, 그때 지금 현재 상황이 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상황도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추세를 이탈해버리고, 일단은, 차트 흐름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드려야 되는데, 너무 손실이 커서, 제가,
조금은 더 보고 있자라는 네네네. 말씀하셨군요. 그래요. 그 시장하고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꼭 굳이 비싸지 않아도 그래도 시장을 좀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코스피가 오르면 같이 내 종목도 보면은 수익인데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종목을 조금 골라보시면 훨씬 더 코스피가 올랐다 하면 함께 좀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멀리 김해에서 전화 주셨는데 좀 아픈 얘기를 저희가 해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네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한국전력하고요. 예. 금호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금호전기요? 예, 예. 예. 한국전력부터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한국전력이요? 네. 41,100원. 41,1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시고요? 22%요. 21%. 예. 금호전기도 뭐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금호전기는 47,300원인가? 네. 아무튼 47,000원 초반대. 예. 예. 그것도 22%요. 둘 다 비중도 비슷하시고 예. 매수하신 가격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부터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 텐데 한국전력 정말 무섭게 올라갈 때 이때 사셨나 봐요. 예, 예. 아이고 그렇구나. 최근 들어서 또 조금 조용한데. 아니, 근데 예. 그것이 왜 그렇게 원자 네, 원자력, 원전수주요. 예. 수주한다고 해서 좋게 봤더니 영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한국전력이 정말 두산중공업 아니라 그 어떤 종목보다도 유망하다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예. 그거부터 일단 한국전력부터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에 관해서 어떤 좀 그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을 원전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기술, 한전 KPS의 어떤 그 원전 수지의 어떤 급등이 있었죠. 예. 급등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위입니다. 4위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왜 이리 안 좋으냐 하면은 기관들의 일단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어떤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발전량이 조금 비싸졌죠. LNG 비율이 19.7%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발전 비율이 어떤 석유 이래서 LNG 발전량이 좀 늘어났는데요. 원가가 좀 늘어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성상 전기 생산량과 전기료를 따져보면 사실은 조금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어떤 그런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시려면은 일단 원자력 테마 쪽에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원자력 테마 쪽 보시려면은 일단 한전기술, 한전 KPS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인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분은 늘리고 있지만은 네. 동주가의 흐름은 조금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1,100원 같으면은 조금 고점입니다. 사실은 최고점인데요. 자, 이 흐름상 솔직히 저는 여기서 조금 비중을 좀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 구간 36,3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36,300원 지지 이탈한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드리고요. 네. 일단은 39,000원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만 잘 통과하시면은 목표가까지 일단 목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전력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고요. 금호전기도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금호전기는 47,000원 뭐 초반대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한 중간쯤 정도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 중간쯤 어둠에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49,300원까지. 일단은 한국전력과는 달리 수익 구간이신데, 자, 금호전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이게 얼마나 더 갈까? 그게 궁금하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금호전기가 그전에는 한 55,000원도 가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걸 매수를 했거든요. 예. 뭐 최근 들어서 LED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금호전기가 딴 때는 이 상승폭이 크더니
이 금호 그루브 직격선을 맞아서 멍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제가 말입니다. 예. 그 금호 그루브는 이제 상반되는 기업인데 네. 이러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금호 그런데- 그룹하고 사실 그렇게 얽혀 있지는 않은데요, 이 기업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들어보면 멍들었다는 소리가 나니까 저도 기분이 역시 안 좋고 예. 해서 그래요. 앞으로 이걸 더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 네, 이 멍이 언제 좀 빠질라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호전기 그래도 가긴 잘 가는 것 같은데 상승 탄력이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모전기는 뭐 지금 우상향 패턴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금호 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아시고요. 금호 그룹과 전혀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자 조명 기기 사업에 대한 국내 뭐 체급 1위 업체죠. 금호전기는 최근 이제 LCD 사업도 주력 사업으로 육성 중이고요. 그리고 LED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7,500원 최근에 지금 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47,500원 정도 같으면은 뭐 최근에 지금 매수한 하신 것 같고요. 매수하시는 포인트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4,000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지켜보시고요. 54,000원 돌파한다면은 신고가인 58,000원까지 정고점까지 예, 정고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4만 한 5,000원 2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평선이라든가 전고점 기준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54,000원 정도 매물대 돌파하면은 전고점인 5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뭐 꺾이지 않는다면은 54,000원 일단 1차적으로 통과하는지 보시고 쭉 올라가면 58,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과 더불어 금호전기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더 전화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또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투자해우소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다시금 제가 좀 전에 봤었는데 상승 반전 됐다가 다시금 하락 반전 됐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벌써부터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약간 약보합세로 끝날 것도 같습니다. 뭐 잘 해봤자 플러스 정도를 달고 강보합권, 어쨌거나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이 그러나 거래소 내에서 1,400억 이상을 사면서 오늘 만약까지 사준다면 16일째 사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쉬지만 뉴욕에서 기다리던 3월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